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한 12, 13년쯤 전에 사업하다가 실패를 해서 죽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이런 경험들은 한두 번씩은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당시에 사업하다가 실패를 해서 딱 2번 죽으러 갔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갔더니 이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처자식, 가족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하고 왔어요. 근데 2번째 갔을 때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면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자유로 끝에 있는 임진각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런 마음, 그런 기분에도 배는 고파요. 그래서 차 이렇게 서랍에 들어있는 다 부스러진 초코파이를 먹었던 적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을 먹게 됐던 그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당시를 반추해서 세상에 그렇게 힘든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서 버텨요. 그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겁 없이 크게 타운하우스 사업에 손을 댔었어요, 그때. 그런데 미분양이 났죠. 모두 욕심도 많이 부렸었고요. 물론 동업을 해서 그렇게 했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 별의별 경험을 다 해봤는데, 뭐 1금융권은 아니고, 뭐 마을금고나 뭐 이렇게, 마을금고 맞아요, 마을금고였는데 이런 게 되더라고요. 하루하루 이자 연체가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하루씩 마치 일수 찍듯이 이자를 내라고 해요. 근데 저는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하루하루 제가 하루에 냈던 돈이 30한 2, 3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 하루하루 그 돈을 마련해서 이자를 넣는 생활을 한 1년 반 정도 했었어요. 회사에 나와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직원처럼 들어가서 일을 해주던 당시였는데, 한 점심시간 전까지는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저녁 6시가 되기 전까진 그 하루에 마련할 수 있는 35만 원 가량 되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야 어떻게 만들어내기는 하죠. 근데 휴대폰에 있는 저장돼 있는 번호들 여러 번 돌려가면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도 내가 돈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었구나 싶은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고, 친한 친구한테 이런 전화 할 거면 전화하지 말라라는 소리도 들었었고, 뭐 여하튼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상황이었어요. 물론 생활비도 못 주기는 했었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2번째 갔을 때는 그냥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귀찮았어요. 컴퓨터처럼 버튼으로 딱 꺼버리고 싶은 느낌? 그런 느낌이 되니까 감히 그 죽으려고 마음을 먹는 분들의 마음을, 뭐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저처럼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 죽을 용기로 살지, 이런 위로 자체가 말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냥 뭐 처자식이고 가족이고 다 귀찮게 되더라고요. 알아서 살겠지. 그냥 내가 숨쉬고 사고하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귀찮았어요. 되게 무책임했죠. 그리고 사람이 뭐라 그럴까, 좀 수동적으로 변한다 그래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2번째 갔을 때는 그랬어요. 아, 이제 꺼야겠구나, 스위치를. 근데 집에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녁 먹으러 오라고. 이게 사람이 수동적이니까 그냥 그 말에, 그래 알았어, 밥 먹으러 갈게
라고 하면서 정말 싱겁게 끝이 나요. 그 이후로도 한동안 수동적으로 살았어요. 뭐 제가 제 의지로 뭐를 하자, 뭐를 해야겠구나, 그런 희망조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변하게 되고, 어떻게든 일어서야겠구나,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겠구나, 내 처자식을, 그리고 나도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정말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의 여파가 물론 지금도 남아있어요. 너무 크게 제가 사고를 쳐서 지금도 남아있기는 한데,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그냥 제가 살아왔던 경험이 또 다시 어딘가에서 힘들어 하고 있을 그 누군가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제가 그래요. 저는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다 집어치우고 싶을 때도 많은데, 항상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옛날 죽고 싶었던 그때를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살면서 그 당시보다 더 힘든 일이 발생할까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당시에는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죠? 호흡곤란 이런 것도 오기도 하고, 그때는 그 부르는 명칭이 없었지만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공황장애 같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힘들지 않은 경험을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드라마틱한 어떤 동기가 있지 않더라도 잘 어떻게 해서 버티고 나면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물론 발생할 수도 있겠죠. 발생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운동을 해도 그렇고 근육 같은 것도 계속 꾸준히 하면 단련이 되잖아요. 그 아픔에 버텼던 시간들이 단련이 돼요. 그래서 웬만한 아픔 정도는 그때도 버텼는데 지금도 버텨나가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저도 힘들어요. 이 당시에 안 죽고 살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는 게 늘 힘들어요. 그리고 좀 좋게 생각하면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늘 평이하면은 심심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저처럼 조금 버텨내고 나면 그거보단 좀 나아졌다, 그 당시보단 좀 나아졌다. 물론 지금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보다는 분명히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 당시 기억 되살려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했고요.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미친 듯이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저는 제 삶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런 아픔이 있었던 삶이라고 해도,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여전히 그 어릴 때처럼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좀 정말 대가가 큰 경험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이 오늘의 저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소소하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제 삶을 사랑하는 그 당시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사람, 제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아프더라도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